중국처럼 미국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보복하려는 나라들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가진 분입니다.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미국도 그 리더십 아래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자국민을 위한 필수 물자를 생산하고 전 세계에 수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미국은 외국의 식량, 의약품, 주요 광물까지 의존해선 안 됩니다.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은 결국 미국과 합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복 조치는 중국의 실수였죠. 대통령은 미국이 맞으면 더 강하게 반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자정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4%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합의를 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합의를 제안해온다면 대통령은 아주 관대하게 응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럼 중국이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중국은 합의를 원하고 있어요.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죠. 하지만 104%의 관세를 반드시 시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21.58을 기록했고요. 오늘 5.2%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장이 시작되고는 초반에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무려 7%나 주가가 상승을 했었지만요. 이후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서 7%에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하루 동안에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혼란의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10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게 34%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중국이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게 되면서 중국에는 104%라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예정대로 104%의 관세가 중국에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격적인 관세 전쟁으로 여기에 중국이 재보복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 진영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는 영상을 통해서 관세가 아닌 무관세로 미국과 유럽이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해 큰 화제가 되었지만 이 트럼프의 어드바이서인 나바로는 무관세를 하자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폄하하며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현 상황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서 나바로는 정말 멍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영상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분개했는데요. 이 블룸버그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고 현재 발전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백악관 내부의 새로운 갈등이 트위터상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무역 자문관 피터 나바로는 론 베라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과 유럽 간 무관세를 주장한 것에 대해 무시하며 테슬라 CEO는 자동차 제조업자도 아니고 해외 부품에 의존하는 조립업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X고 트위터의 나바로는 진짜 바보라며 그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미국산 부품 비율도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바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 즉 론 베라에게나 물어보라고 비꼬았습니다.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의 공동 진행자 에드 럴로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바로가 인용한 가짜 경제학자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번 갈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뭘까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진영 인사들 간에는 관세 문제를 두고 분명한 균열이 있는 듯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직접 연락해 관세 정책 재고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가 미국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외국산 부품에 가장 덜 의존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계 완성차 브랜드보다 더 많이 현지 생산을 하고 있죠. 이건 테슬라의 CK 보고서와 연간 임팩트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보면
테슬라 재무 담당 부사장은 차량 조립뿐 아니라 파워트레인, 즉 모터와 배터리 팩까지 현장에서 직접 제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켈리 블루룩 데이터를 인용해 테슬라가 미국산 비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임을 강조했죠. 이건 사실로 확인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현재 6.7% 상승 중으로 오늘 장중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주가 상승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고요. 그리고 이 갈등은 그가 행정부의 특별고문 역할을 곧 마치게 될 가능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지직책은 공식 문서에도 명시된 이미지입니다. 아마 7월 1일까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백악관은 최근 이와 관련된 보도를 부인하며 가짜 뉴스라고 했지만 동시에 테슬라 주가는 세션 중 6%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테슬라가 매도세에 시달린 상황에서 이은 주목할 만한 반등입니다. 관세 위험보다 더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금리에 대한 우려보다요. 이 종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정치적인 연관성과 이미지 리스크입니다. 소비자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 강한 인상을 갖고 있으며 그가 행정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1분도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머스크와 행정부의 충돌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제 생각에 가장 주목할 지점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6월까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텍사스에서 시험 운영하겠다는 테슬라의 자체 마감일이 있거든요. 이 이술이 시작되기도 전에 갑자기 연방 규제가 등장한다면 누군가 도지 직책을 통해 개입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 말이죠.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 간에는 관세 문제를 두고 분명 균열이 생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8일 가디언지에서는 관련된 기사를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도록 직접 요청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설득에 실패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국가 간의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트럼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청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했다고 하며 이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 사이의 갈등도 현재 주목받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나바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한 조립업자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이제부터 그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세와 무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백악관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도 일론이 자동차 제조업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자동차 조립업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의 텍사스 공장에 가보면 전기차의 경우 엔진 역할을 하는 배터리의 상당 부분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옵니다. 전자 부품은 대만에서 오고요. 타이어도 외국산입니다. 우려가 라는 건요. 일론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타이어는 오하이오, 주 에컨에서 만들고 변속기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엔진은 미시간, 주 플리트와 세기노에서 만들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조립도 미국에서 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마치 BMW나 메르세데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르탄버그에 공장을 지어놓고 독일산 엔진을 내는 구조인데 이런 모델은 미국에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국가 안보적으로도요. 우리는 미국에서 전부 만들길 바랍니다. 일론은 자동차를 조립하는 사람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의 일이죠. 값싼 외국 부품을 쓰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산을 원합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던 나바로는 미국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는 자동차 조립업자에 더 가깝다고 말하며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일론 머스크의 텍사스 공장에서 가서 보면 이 전기차의 경우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배터리의 상당 부분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고 있고
또 대부분의 전자부품은 대만에서 오고 있으며 타이어도 외국산이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외에서 많은 부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립업자로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반대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X에 글을 올렸고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미국 부품의 비율 역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린 한 가지 기사는 이 미국에서 어떤 차가 미국산 자동차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켈리 블루북에서는 미국의 부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차가 어떤 차인지를 보여주는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로 나온 미국의 부품 순위 1위에서 10위까지의 리스트를 살펴보면 무려 1위에서 4위까지 테슬라의 모델 Y부터 모델 S가 차지하고 있고 이 말은 테슬라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또 미국에서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이 말은 영상에서 나왔던 이분의 주장처럼 경제적으로도 또 국가 안보적으로도 자동차의 부품이 모두 미국에서 전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테슬라가 직접 이루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가장 많은 미국 부품으로 차를 만들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일부러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으며 또는 어떤 차가 미국산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발표된 리스트를 이미 보고서도 권력을 위해서 테슬라에 대한 주장을 폄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테슬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바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벽돌보다 멍청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벽돌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고 벽돌에게 사과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 멍청하기 때문에 벽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그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견해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충돌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연 어떻게 합의점을 찾게 될지도 매우 궁금한데요. 이 백악관의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은 앞에 영상에서 봤듯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4%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중국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대로 104%가 실행된다면 테슬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우선 테슬라는 기가 상하이에서 현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크게 없고 또 미국에서도 프리먼트 공장과 텍사스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델 3 안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라는 점이고 LFP 배터리는 중국의 CATL과 BYD가 생산하며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인 후륜구동차에는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 Y의 후륜구동 차량도 중국의 LFP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산 배터리에 104%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큰 파장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기차인 모델 3 안에서 배터리의 비용을 한번 계산해보면 대략 차값의 40%에서 50%의 가격이 배터리 가격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배터리에 25%의 관세만 내면 수입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관세가 104%로 올랐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104%로 관세가 인상된다는 것은 기존인 25%에서 79%가 인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대략적으로 배터리의 가격이 12,000달러 정도 인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63%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모델 3 후륜구동의 경우 25%에서 30%의 가격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는 대략 38,990달러였던 모델 3 후륜구동의 가격이 51,000달러로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차량 가격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현재 북미에서는 새로운 모델 Y 중 롱레인지만 판매하고 있어
LFP를 사용하는 후륜구동엔 주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모델 3의 경우에도 모두 롱레인지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의 경우에도 LFP 배터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메가팩이 미국에서 설치될 때는 상당한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다른 기업에 비하면 테슬라의 피해는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피해가 아예 없다는 말로는 현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관세로 인해서 분명 테슬라도 힘든 시기인 것은 맞으며 이 무역 전쟁 속에서 테슬라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일론 머스크가 잘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